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이틀째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소방대원 한 명은 건물 안에 고립된 상태인데요. 진화 작업과 또 실종자 수색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사실 저희 어제 이 뉴스 시간에 현장을 연결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큰 불길은 잡히고 좀 이제 진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근데 다시 불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들이 있을까요? 일단 어제 오전 5시 20분경에 이 불이 시작됐습니다. 예. 물류창고에서 불이 시작됐고 바로 소방에서는 대응 2단계를 발령을 해서 조치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큰 불을 잡았단 말이죠. 네. 큰 불을 잡았기 때문에 대응 단계를 일시적으로 낮췄습니다. 그것이 한 11시 30분경쯤에 대응 단계를 낮췄다가 다시 또 12시경쯤에 다시 불이 급속하게 솟아오르면서 다시 대응 2단계로 전환을 해서 현재까지 지금 27시간째 지금 화재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쿠팡 물류센터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쿠팡 물류센터 중에 가장 커요. 여기가 그러니까 식품을 제외한 모든 물류를 취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물류들이 있고 특히나 이 안에는 택배 포장에 사용되는 뭐 종이 박스라든지 예. 또는 비닐, 스티커 같은 가연성 물질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가연성 물질들이 발화 지점인 지하 2층부터 화재가 옮겨 붙어가지고 지상으로 급속하게 번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오후부터는 전층으로 지금 화재가 옮겨 붙어가지고 네. 지금 건물이 지금 전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아까 내부에 가연 물질이 이제 굉장히 가득했다라는 네.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온의 열기와 또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을 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앞에서는 1m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라고 좀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도 보면 검은 연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가연성 물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 일단은 지금 외부에서도 저 정도 그 검은 연기가 보일 정도면 네. 내부에서는 사실 거의 앞이 안 보이는 상태였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여기 보면 건물 주변에 상하수도 시설이 열악해가지고 네. 이런 지금 그 물을 확보하는 수원을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고요. 특히 여기가 이제 산 지형을 깎아 만든 곳입니다. 그러니까 네. 비탈진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건물 뒤편까지 소방 차량이 진입조차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일방향으로만 화재 진압을 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라고 네. 전해지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여기 지금 장시간 이제 뜨거운 열에 노출된 콘크리트가 있단 말이죠. 예. 거기가 이제 포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폭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왜냐하면은 건물이 이제 철골조 형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좀 사실 건조해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철골조를 덮은 콘크리트가 수분을 가득 머금고 있기 때문에 수분을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톡 건드리면 폭발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예.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열이 지속적으로 계속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 때문에 이제 폭발 우려가 있던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네. 현재는 지금 건물의 내부 H빔이 일부 지금 내려앉은 그런 상태로 지금 확인이 되고 네. 있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제 구조대가 들어갔었는데 네. 구조대는 아니죠. 이제 소방대가 진화를 하러 지하 2층에 지금 발화 원점이라고 추정되는 곳으로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4명의 대원은 일단 지금 대피를 했고 한 분은 지금 실종 상태로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화재 상황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진화의 어려움을 겪는 그 배경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지리적인 요건도 있고 그리고 내부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들이 많은 점도 이 진화의 어려움을 겪는 하나의 요소로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또 콘크리트가 오랜 시간 이 불에 타면서 터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또 건물의 붕괴 가능성, 위험성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화재 진압이 언제쯤 끝날지 이것도 지금 알기 어려운 상황인데 네. 비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배경, 날씨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은 비가 오면 화재 진화에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하지만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지금 실종자가 한 분 계시죠. 소방대원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이 비가 사실은 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붕괴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거든요. 아. 비가 머금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수분이, 예. 그렇죠. 잔해들하고 겹쳐버리면 결국은 이제 붕괴 가능성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 비가 보통 상황에서는 좋다라고 봐야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조금 붕괴 위험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실종자 수색에 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9시에 현장에서 이제 그 소방당국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안전 진단을 한 뒤에 건물 안에 들어가서 실종자 수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지금 일단 불도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전 진단도 언제 시작이 될지 그리고 또 시작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걸릴지 전혀 예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지금 일단 소방 당국에서는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보이고 있고요. 네. 소방 2단계로 해서 그러니까 인근 지역까지 지자체에 있는 모든 가용 소방 인력 한 400여 명 정도를 동원했고 장비도 한 200여 대 정도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이 건물의 문제는 지금 현재 그 실종자가 한 분 계신다는 그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막 구조대가 투입된다라고 했을 때 그 네. 구조대까지 또 만약에 어떤 그 위험 상황에 닥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우려가 붕괴된 있잖아요. 거다, 그렇죠. 뭐 이랬을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예. 건물의 안전 진단을 통해서 과연 지금 진입을 해도 되는 것인지 예. 그것을 판단할 것이고요. 지금 그러니까 소방 당국에 있는 그 내부 전문가와 또 뭐 학계에 있는 그런 외부 전문가까지 지금 소집을 해가지고 네. 지금 그 건물 안전 진단을 지금 즉각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방 당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까 말했듯이 가장 그 우려가 되는 건물 붕괴를 막는 쪽으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제부터 사실은 이제 저녁 때부터 계속 지금 사실 거의 타게 놔둔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방 당국이 대응을 안 하는 그런 상태가 손쓸 아니라 수가 없는 손쓸 수가 상황이군요. 없는 예. 그런 상태라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최대한 그 물을 멀리서 이제 뿌리면서 네. 진화를 하면서 불길이 좀 잦아들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안전 진단을 통해서 이후에 지금 건물 진입을 고려한 상황에서 이제 구조자를 구출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이후의 과정으로 이제 넘어가려면 안전진단도 신속하게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안전진단도 이게 언제 마무리가 될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뭐 지금 안전 진단은 사실은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전문가들이 판단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이런 부분은 생사가 달린 문제잖아요. 그리고 특히 여기 지금 지하 2층이 지금 발화 지점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 지하 2층에서 고립이 되신 상황이거든요. 실종자가. 그러면 지금 뭐 또 여기 그 갖고 계셨던 산소통이 20분 분량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조금 그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조속히 사실은 구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안전 진단은 굉장히 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투입 여부를 지금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불이 조금 잦아들면서 그러니까 구조대원 5분이 확실하게 불이 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이제 4분은 빠져나왔는데 구조대장 1분은 못 나온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골든 타임이 좀 상당히 지나서 더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한번 현장에서 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두 가지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지금 진입을 한 이유가 예. 소방대원 지금 5분이 진입할 이유가 그 지금 안에 있는 뭐 혹시나 실종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진입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예. 또 다르게 제가 들은 얘기는 거기에 이제 발화 원인을 찾기 위해서 지하 2층으로 투입이 된 것이다라는 네. 얘기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소방 단계가 2단계로 처음에 오전에 시작이 됐다가 큰 불을 진화하고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결국은 소방 단계를 낮췄단 말이죠. 예. 거기서 이제 지금 이분들이 만약에 투입된 상황이다라고 하면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안전이 그럼- 제대로 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이 제대로 확보됐다고 소방 당국에서는 예상을 했을 수 네네. 있겠지만 뭐 사실은 그 불가피한 그 뭐 화재가 갑자기 급속히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분들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이 지금 내부에 있는 그 지금 소방관이 고립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처음에 대응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주변 소방서들까지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하는 그런 조치인데 네.
이제 해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해제를 할 때도 뭐 기준이나 뭐 판단 배경이 있었을 텐데 이 네. 부분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1단계 같은 경우는 일상적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령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피해가 한 10명 미만의 정도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상황 해결에 한 3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이제 1단계가 선언이 되는 것인데 2단계는 이거보다는 좀 더 그러니까 중형 재난 시에 발령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사고 발생 지점의 인근에 있는 2개에서 5개 소방서가 동원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소방서의 소방력이 총 동원되는데 여기서 이제 소방서 통제단이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이 한 400명 정도 투입이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소방당국이 처음에 판단은 잘한 겁니다. 사실 이 화재가 오전만 해도 사실 지하층에서 머물고 있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오후부터 급속하게 옮겨붙어서 지상층까지 지상 4층까지 다 이제 옮겨붙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소방에서 굉장히 잘 대응을 해서 2단계를 바로 발령했는데 거기서 이제 좀 뭐 사실 좀 놓쳤던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네. 아쉬운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재 진화를 다 했다라고 이제 판단했다는 말이죠. 예. 큰 불을 다 진화했기 때문에 2단계에서 그 단계를 조금 낮췄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지하 2층에 지금 소방대원 5분이 투입된 그런 상황에서 실종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났었기 때문에 이 물류센터의 뭐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 배경이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잔해물들이 그 인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이 다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보통 이 초기 단계에서 네. 지금 화재가 발생한 초기 단계에서 초기 진화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바로 신고를 해서 119가 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초기 단계에서 이제 스프링클러가 잘 작동을 해서 그다음에 진화가 잘 돼야 되는데 예. 스프링클러는 이제 출동했을 때 바로 이제 그 작동이 했다 해요. 네. 작동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창고가 워낙 넓다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화재 발생 당시에는 예. 제대로 작동 안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겠죠. 예. 관련해서 지금 현장에서 소방당국의 브리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열기하고 그 안에 그 불씨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이거든요. 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럼 대응 2단계 아직 네, 네. 대응 2단계는 유지하고 약간의 그 원거리 출동대는 조금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안전진단이 생각보다 많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화재 상황이 지금 진단을 그 기술자들이 다 왔는데 접근해서 진단 아직 저 정도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진정이 돼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시간이 좀 소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실종된 소방대원은 제일 마지막에 빠져나가시다가 그렇게 지금 못 빠져나가시는지 네, 그 광주 구조대 5명이 진입을 해서 내부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 화천 부위 부근에서 그 이제 적재물이 막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갑자기 급격하게 이제 연소가 확대가 됐죠. 거기서 같이 탈출하는 과정에 그 아마 구조대장이 인솔에서 나오다가 대원들을 먼저 앞세워 내보냈다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아직 그 정확한 상황은 아직 저희 그 증언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대원이 같이 들어갔다 나오다 인솔에서 나오다가 앞에 한 사람 그 입원한 사람 있죠. 탈진한 사람. 그 사람 인솔에 나오고 구조대장 앞에 인솔시켜서 내보내고 자기 따라 나오다가 아마 저 혼자 고립이 되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조금 성급한 투입이 아니었냐라는 지적이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저희가 초진은 이미 그 확점을 파악을 했고 연소 확대를 어느 정도 저지한 다음에 초진 상태에서 진입이 된 거기 때문에 성급하게 투입된 건 아니거든요. 그 전에도 계속 투입이 됐었고, 근데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연소가 확대돼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지 성급하게 투입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 대응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린 것도 적절한 대응이었나요? 네, 제가 판단하기엔 적절한 대응이었습니다. 연소 확대된 이유가 어제 설명하신 거 이후에 더 나온 게 있어요? 특별히 더 나온 건 없는데 그 부위 말고 다른 부위에서 확대된 것 같지는 않고요. 확점 부분에 그 가연물 적시된 게 무너져 내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현장 들어갔던 직원들 제가 다 보고 얘기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져 내리면서 거기서부터 막 확대가 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선반이 무너져 내렸는데 네. 선반에 있던 제품들이 적재물에 그 안에 겉에만 이렇게 좀 꺼졌지 안에 불씨 그대로 머금고 거기 그 선반에 쌓였던 제품 뭔지는 확인을 그거는 확실히 뭐가 아직 확인 못하겠어요. 그건 아직 확실히 확인 못했어요. 저희 제품 광주구조대 진입했을 때 목적이 합천 진압과 이제 관여의 인력 조사
단열인력 수색으로 알고 있는데. 아 저기 그 처음에 이제 그 임명 대피를 다 했잖아요. 네. 다 했으니까 진입하면서 잔여 남은 임명이 있나도 확인을 하면서 진압 활동을 한 거죠. 진압 활동을. 구조대원이 꼭 구조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구조가 1차 된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가면서 다른 인원이 다 확인도 하면서 관창 들고 들어가니까 진압 활동도 같이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집니다. 보통 예전에 물류센터 창고 화재는 창고에 지어진 건축 자재 자체가 자연성 물질이 많아서 물이 크게 번지기도 했는데 이번 경우도 그런 경우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이번 경우는 약간 그 상황이 다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물류창고, 특히 공사 중인 물류창고는 우레탄 폼이나 샌드위치 판넬 때문에 급격하게 연소가 되거든요. 거기다 뭐 이제 용접 작업을 한다든가 그 다양한 작업을 한꺼번에 많이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연소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거와 좀 달라요. 그 안에 그 건물 구조도 그렇고 뭐 샌드위치 판넬 사용된 것도 아니고 글라스 월로 위장돼서 돼 있고 근데 그거와는 별도로 내부에서 확산되는 화재입니다. 내부에서. 그 화재 원인은 이제 별도로 화재가 다 진압이 되면은 그 합동 감식을 하거든요. 각 기관 다 전문가들 모여서 그때 정확한 원인이 밝혀질 거고요. 지금은 원인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하 2층은 불이 다 꺼진 거죠? 아닙니다. 아직도 진압 중입니다. 아직도 타고 있어요? 네, 아직도 타고 있어요. 여기서 기자분. 그 실종된 소강경 그 고립 시점이랑 장소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장소 고립 시점은 그 지하 2층에 11시 20분에 투입이 돼서 광주 구조대가 11시 45분에 탈출을 했는데 그때 같이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 시점이 되겠죠? 장소는요? 장소는 지하 2층인데 정확한 위치는 제가 어디라고 확정을 못 하겠어요. 그 발화점 50m 앞이란 이야기 있던데 맞나요? 아 그거는 그 정확하게 확인된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수색을 해봐야 알아요. 그 무전이나 이런 걸로 그 지금 고립되신 분하고 가장 마지막 연락한 게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 마지막한 그 무전 교신 내용도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 지금 본부에 요청해놓고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무전 교신 내용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그거는 그 무전 교신 내용 정확하게 확인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릴게요. 과거에도 여기서 고립 나서 출동한 적이 있다고 하던데 혹시 아. 몇 번이나 여기 출동을 했는지 기록 같은 거 있나요? 제가 여기 화재가 나서 출동한 기억은 없거든요. 그 기록을 제가 확인해서 다음 브리핑 때 알려드릴게요. 기사 찾아보면 2018년 2월에 아마 화재 출동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2018년이요? 그럼 한 3년 전쯤 얘기인데 그거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직원들은 또 그렇게 막 자주 났었다니. 네, 그러니까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또 다른 분. 스프링클러는 어떻게 해요? 아까는 9시 스프링클러, 9시 비딩 때는 예. 터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 스프링클러는 저희 선착대가 도착했을 때 터졌다고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뭐 그게 이제 오동작 때문에 뭐 딜레이 시켜놨다 뭐 이런 거는 별도로 나중에 수사를 해봐야 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 부분은 수사하면 결과 나오니까 그때 발표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브리핑은 여러분들 점심식사 천천히 하시고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다음 브리핑은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경기도 이천 소방서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대응 2단계를 유지했었는데 내부 상황이 생각보다는 좀 심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원들 5명이 성급하게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냐라는 지적들도 일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 구조대원들이 적절한 시기에 들어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조대장이 나머지 인원들을 먼저 내보내고 본인은 마지막까지 나오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안전진단은 아직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화재 진화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내부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런 표현도 있었거든요. 네. 예,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소방 당국에서 얘기한 내용들,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예. 결국은 그 내부에 이제 남은 인원을 확인하고 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들어가셨던 것 예. 같아요. 지하 2층까지 들어가셨던 그런 상황인데 아마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화재가 번졌던 상황이고 네. 그 현장에 있던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네. 그 철제 선반에 있던 가연물이 갑자기 쏟아져 내리면서 뭐 화염과 연기가 발생해서 고립되었다. 예. 그리고 또 내부에 가연물이 많은데 또 접근로가 일방향이었기 때문에 이제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고립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소방 네. 당국에서는
지금 적절한 판단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당연히 소방당국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화해 그렇죠. 주시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좀 믿어야겠죠. 예. 다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또 다 정리를 해주셨었는데 네. 보통 2020년 4월에 발생했던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네. 거기서 발생했던 화재 원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물을 지금 신축하던 그런 상황에서 지하 2층에서 그때 보면 용접 작업을 했단 말이죠. 네. 우레탄 폼 작업과 용접 작업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화재로 이어져서 거기 이제 외부에 있던 샌드위치 패널을 이제 활활 타오르게 한 예. 상태에서 화재가 번졌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보통 그 물류창고라고 하면 뭐 이제 그 일반 건물 같이 뭐 콘크리트로 이제 단단하게 짓는 것이 네네. 아니라 워낙 넓은 공간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샌드위치 패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있던 그 작업자들이 용접 작업이란다. 용접 작업과 또 이것이 이제 외부에 있는 이제 샌드위치 패널로 지금 연동이 돼서 이어져서 이제 그 화재가 급속하게 아주 큰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화재도 쿠팡 이천 물류창고 화재도 지금 동일한 그런 발화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지금 네.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네. 그것은 이제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예. 아마 여기 이 건물은 지금 콘크리트가 네. 밖에 H빔의 외부에 콘크리트가 쌓여져 있고요. 아마 내부의 가연성 물질이 상당히 많았던 네네. 그런 부분이 화재를 키웠던 것으로 이제 추정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은 사용되지 않았지만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많았던 거 아니냐,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이요. 네. 예. 예. 자, 지금 보면은 뭐 지하 2층 전기 콘센트에서 처음에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CCTV 분석 장면도 있었는데 일단 이 화재 원인은 진압이 완전히 된 뒤에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불이 진화가 되고 그리고 구조 작업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